그의 따뜻한 손길이 내 어깨를 감싸 안는 순간 5년간 꽁꽁 얼어있던 내 마음이 봄눈처럼 녹아내렸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라는 그의 속삭임에 온몸이 떨렸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하나둘 깨어났다. 호텔 침대 위에서 그와 하나가 되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여자가 된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겨울이 막 지나고 봄 기운이 느껴지던 3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 봉우리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 마음을 설레게 했죠. 하지만 그 설렘과는 달리 집안은 여전히 겨울처럼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이제는 그 상실감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면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이 가슴을 쓸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최순이, 올해로 62이 됐습니다. 아들과 딸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저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이 살고 있지만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 때마다 다녀왔습니다라는 인사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느낌이 들 때면 가슴이 아려왔어요. 순이야, 너 이렇게 혼자 살면 우리 다 죽고 나면 어쩔 거야? 자식들한테 의지할 거야? 친구 정림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랜 친구인 정림이는 지난 주말 모임에서 저에게 실버 전용 유료 소개팅 어플을 추천했어요. 처음엔 황당했죠. 6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냐고 웃어넘겼는데 정림이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무료 아니니까 이상한 사람은 없을 거야. 최소 회비가 있으니까 진지한 사람들만 있더라고. 우리 신우이도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했잖아. 마음 한편에선 말도 안 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혹시라는 기대감도 생겼어요. 그날 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용기를 내서 그 어플을 다운받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어떤 걸로 올려야 할지 고민하면서 앨범을 뒤적이는데 작년 가을 단풍 구경 갔을 때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란 스카프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괜찮아 보였죠. 이 나이에 소개팅이라니. 스스로가 우스웠지만 한편으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프로필을 완성하고 나니 새삼 부끄러워져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어플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순희님. 프로필을 보고 인사드립니다. 저는 최지혁이라고 합니다. 알림을 열어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 사진과 함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프로필에는 62세, 소기업 운영, 7년 전 이혼, 취미는 등산과 클래식 음악 감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같은 나이, 그리고 꽤 자상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요. 그런데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프로필 사진이 참 인상적이네요. 따뜻한 미소가 보기 좋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간단히 차라도 마실 수 있을까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속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한편으론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하지만 이미 늦은 저녁 집안의 적막함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고 결국 용기를 내어 약속 날짜를 잡았습니다. 주말 압구정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낯설었지만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는 일이 묘하게 즐거웠습니다. 오후 2시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 도착했어요. 카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보였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더 나아 보였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깔끔한 복장과 정돈된 헤어스타일이 호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순희 씨, 기다리셨나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서 기다렸어요. 지역의 첫마디는 다정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죠. 낯선 상황에 긴장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찾기 쉬웠나요? 네, 아주 쉽게 찾았어요. 사진보다 실제로 뵈니 더 아름다우시네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말은 거의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지역은 소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전자부품 관련 사업이었고, 이제는 아들에게 많은 부분을 맡기고 본인은 여유롭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7년 전에 이혼했어요. 서로 안 맞아서요. 자녀는 아들 하나인데 이제 35이 되었네요. 회사도 잘 맡아서 하고 있고, 지역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솔직한 모습이 좋았어요. 저도 천천히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그리고 혼자 살아온 5년의 시간에 대해서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혼자 산다는 게 참 외로운 일이죠. 지역의 말에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외로움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커피 한 잔이 2잔이 되고 시간은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역이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우리는 근처에 있는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죠. 실은 이런 어플을 통해 누군가를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 지역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진실되어 보였어요. 저도요. 친구가 추천해줘서 용기 내서 해봤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둘 다 초보네요. 우리는 함께 웃었고 그 웃음이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지역이 제 코트를 입혀주는 자연스러운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봄밤의 공기는 선선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호텔 라운지에서 차 한 잔 더 하실래요? 이야기가 너무 즐거워서 아직 헤어지고 싶지 않네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는 근처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라운지에서 허브티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순희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마치 오랜 친구 같아요.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62의 여자가 무슨 두근거림인가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도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역이 갑자기 말했어요. 늦었는데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따로 방을 잡을 수도 있고. 그 말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 가슴을 채웠어요. 어쩌면 이날 이후 우리는 또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스쳤고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같은 방에 묵어도 괜찮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나와버렸고 지역의 눈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프론트로 가서 방을 예약했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귀에 들릴 만큼 크게 뛰었어요. 호텔방 문이 닫히는 순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역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순희 씨,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같이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의 다정한 말투와 따뜻한 손길이 제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여자로서의 설렘,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은 욕구,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 지역은 천천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남자의 온기, 그것은 달콤하면서도 아득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내 인생에 다시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지역의 속삭임이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아니, 진심이길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쌓아온 외로움을 서로의 품에서 달랬습니다. 피부에 닿는 손길 하나하나가 제 몸과 마음을 깨우는 것 같았어요. 밤새 여러 번 깨어났지만 옆에 누워있는 지역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면 진심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랜 시간 혼자 살다 보니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을 때 지역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그는 제가 깨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는 제가 주문할게요. 그의 다정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역은 룸서비스로 아침 식사를 주문했고 우리는 창가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어요. 도시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순희 씨, 어제는 정말 특별한 밤이었어요. 지역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빠른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은 곧 지역의 다정한 미소에 씻겨 내려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샤워를 하고 나오니 지역은 이미 정장 차림으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미안해요, 순희 씨.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먼저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변화였지만 이해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바쁠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이해해요. 내가 택시 불러줄게요.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그리고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당신 같은 여자는 처음이에요. 마지막 인사를 하며 지역은 제 볼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호텔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지만 곧 만날 것이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지역이 불러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곧바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지역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화면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잠시 기다리기로 했어요.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없자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일은 잘 해결됐나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2시간.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전화를 걸었지만
벨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네.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지역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이제는 불안함이 걱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걸까? 아니면 갑자기 아픈 건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지역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걱정보다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소개팅 어플을 열어보았습니다. 지역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프로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계정 삭제.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은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말과 행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당신 같은 여자는 처음이에요라던 그 말,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하룻밤을 위한 달콤한 거짓말이었을까요? 다음 날 정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정림아, 나 잘못된 사람 만난 걸까? 전화기 너머로 정림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첫날 밤을 같이 보냈다고? 순이야, 너무 성급했던 것 같은데. 정림이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너무 성급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런데 연락이 아예 두절됐다고? 어플에서도 계정이 삭제됐다고? 이상하네. 정림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역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지만 역시 찾을 수 없었어요. 유료 사이트도 다 믿을 수는 없구나. 미안해. 내가 추천해서. 정림이의 사과는 오히려 저를 더 슬프게 했습니다. 정림이의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모든 책임은 제게 있었어요. 너무 쉽게 마음을 열고 너무 쉽게 그를 믿었던 저에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처럼 제 마음에도 슬픔이 가득 차올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 마음처럼 흐려 보였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지역일까? 하지만 화면에는 정림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순이야, 방금 우리 동서한테 물어봤어. 그 사람 소문이 안 좋더라. 정림이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무슨 소문? 그 동서가 하는 말이 최지역이라는 사람이 여러 번 이런 일을 해왔대. 소개팅을 통해 중년 여성들을 만나고 달콤한 말로 유혹한 후 하룻밤을 보내고 사라지는 그런 패턴이래.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지역이 그런 사람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 계정 삭제, 그리고 이제 이런 소문까지. 제 동서가 하는 말이 그 사람 결혼 생각 없대. 그냥 즐겁게 놀고 싶었을 뿐이래. 조건 얘기해 놓으면 여자들 대부분 넘어오거든. 이러더라고. 정림이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진심이라고 믿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니. 결혼, 사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저 저를 이용하기 위한 달콤한 거짓말이었을 뿐이에요. 그럼 사업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인 거야? 글쎄, 사업은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크게 성공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냥 여자들을 꼬시기 위한 말들이었던 거지.
참담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부끄러움,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을까요? 순이야, 미안해.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정림이의 사과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질문으로만 가득 찼어요. 왜 나를 선택했을까요?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의 게임에서 한 명의 말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저 쉽게 속아 넘어간 바보 같은 여자에 불과했던 걸까요? 정림이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건 얘기해 놓으면 여자들 대부분 넘어오거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로 저는 그의 경제력에 혹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함, 배려, 그리고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 마음을 열었던 거였어요. 진심을 가장한 거짓말. 그것이 지역의 정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짓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죠. 어쩌면 너무 외로웠던 걸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릴 만큼 갈증이 심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니 더욱 슬펐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경험도 있고, 나이도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졌을까요? 왜라는 질문은 계속되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상처와 후회만이 남았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가의 주름,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런 제 모습이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보였어요. 잠깐이나마 젊음을 되찾은 듯한 환상이 깨지고 현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바보 같은 여자.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화려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묵한 편이었죠. 하지만 그의 행동은 항상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모습,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먼저 걱정했던 그 눈빛.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딸 미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목소리를 알아차렸는지 걱정하는 말투로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냥 좀 외로웠나 봐. 짧은 대답이었지만 미연이는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혹시 누구 만났어요? 딸의 직관이 너무 정확해서 놀랐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소개팅 어플에서 지역을 만난 일, 그가 보여준 다정함, 첫날 밤을 함께 보낸 일, 그리고 그 후 연락이 두절된 일까지. 엄마, 너무 섣부르셨어요. 미연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난은 없었어요.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했다면 덜 아팠을 텐데 미연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그 사람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잖아요. 아니야, 그건 내가 한 행동이니까.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엄마,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다만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연이의 위로가 오히려 더 눈물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누워 한참을 울었어요.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치심, 분노,
후회, 슬픔, 그리고 외로움. 이튿날 아침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봄비가 내린 후라 공기는 맑고 상쾌했어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커플들이 보였어요. 젊은 연인들부터 나이 지긋한 부부까지. 그들 모두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중에도 서로를 속이는 관계가 있을까요?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말들이 진심이었다면 첫날부터 잠자리를 요구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요. 지혁이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급하게 육체적 관계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정한 애정이 있었다면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겠죠.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기억은 점점 흐려져 갔지만 그로부터 얻은 교훈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림이와 미연이가 번갈아 전화하며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걱정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순이야, 이번 주말에 우리 미술관 전시 보러 갈래? 프랑스 인상파 특별전이 왔대. 정림이의 제안에 망설였습니다. 아직 사람들 속에 섞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집에만 있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자. 오랜만에 문화생활도 좋겠다. 주말 정림이와 함께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봄날이었어요. 미술관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기, 우리 먼저 커피 한잔 할까? 사람이 너무 많네. 정림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카푸치노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지내? 많이 나아졌어? 정림이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아직도 가끔 생각나긴 해.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기보다는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 중이야. 교훈? 응.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는 거. 지혁 씨는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 정림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 카페를 나와 다시 미술관으로 향하는 길, 문득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지혁이었습니다. 양복 차림으로 젊은 여성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그녀의 팔을 다정하게 잡고 무언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사람. 정림이도 알아챘는지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순이야, 그냥 가자. 볼 필요 없어. 하지만 이미 눈이 마주쳐 버렸어요. 지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여성을 같은 방식으로 유혹하고 있는 거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림이의 도움으로 계속 걸을 수 있었습니다. 미술관에 들어가서도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아름다운 그림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머릿속은 방금 본 광경으로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돌아갈까? 정림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오히려 좋아. 이제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 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정림이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바보 아니야. 넌 그저 진심으로 누군가를 믿었을 뿐이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믿음을 배신한 거지. 정림이의 말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실수는 너무 쉽게 믿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를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럼에도 앞으로는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술관을 둘러본 후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다.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림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오랜만에 내가 뭔가를 예쁘다고 하는 걸 듣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무언가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역으로 인한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다른 것들의 아름다움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약이라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흐려져 갔어요. 물론 가끔은 문득 그와의 시간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하루를 망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말보다 행동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사탕 발림은 너무 쉬워요. 이상형이다,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 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진심이라면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기 건강검진 날이 되어 동네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접수를 마치고 번호표를 받은 후 대기실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옆자리에는 노인 잡지가 있어서 한 권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병원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죠? 아침 일찍 왔는데도 줄이 기네요. 옆자리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64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정한 차림새와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매년 오지만 올해는 유난히 북적거리네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저 앞에 카페 아세요? 괜찮은가요? 네, 괜찮아요. 커피가 맛있는 곳이에요. 아, 그럼 다행이네요. 검사 끝나고 커피 한잔 하려고요. 여기서 대기하다 보면 목이 너무 마르더라고요. 그의 부드러운 말투와 자연스러운 미소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경계심도 생겼어요. 저도 매년 정기검진 오는데 올해부터 종합검진으로 바꿨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그는 계속해서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짧게 대답하며 대화에 응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아, 제 이름은 정영진이라고 합니다. 근처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최순희입니다. 약간의 머뭇거림 끝에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진의 다음 말이 의외였어요. 퇴직한 교사예요. 요즘은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탁구 동호회 활동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과 일상을 먼저 공유하는 모습이 지역과는 달랐습니다. 지역은 처음부터 호감을 표현하고 개인적인 칭찬을 많이 했었죠. 반면에 영진은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공유하는 모습이 솔직해 보였어요. 대화 중에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아, 제 차례인 것 같네요. 이만 가볼게요. 네, 검사 잘 받으세요. 영진의 따뜻한 인사를 뒤로하고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사는 약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모든 과정을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영진은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병원을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피로를 풀고 싶었거든요. 카페에 들어서는데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진이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커피를 주문하고 다른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영진이 저를 발견하고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아주었어요. 검사 다 끝나셨나 보네요. 결과는 괜찮으세요? 네, 특별한 문제는 없대요. 그냥 나이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하네요. 아, 저도 그래요. 요즘 식이 조절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영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5년 전 아내와 사별했다고 해요. 그 후로 혼자 살면서 자원봉사와 취미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영진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저도 남편을 5년 전에 보냈어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서로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대화는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영진은 강요하는 것 없이 그저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의 이야기 방식은 지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진은 과장된 표현이나 달콤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을 뿐이었죠. 카페를 나올 때 영진이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순희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진의 제안은 조심스럽고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지역과는 달리 압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언제요? 주말에 시간 되실 때요. 압구정 한강공원 벚꽃이 아직 남아 있어서 구경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역의 기억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영진에게서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제가 더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좋아요. 토요일 오후면 어떨까요? 토요일 오후 약속된 시간에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편안한 차림으로 나갔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공원 입구에서 영진을 만났습니다. 그는 간단한 점퍼 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날씨는 정말 좋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강바람은 선선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드세요. 근처 빵집에서 산 건데 맛있다고 해서요. 영진이 봉투에서 꺼낸 것은 단순한 앙버터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선물이었지만 그 마음이 느껴져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산책을 하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진은 청소년 상담교사로 일했던 경험, 그리고 아내와의 추억 등을 조심스럽게 공유했어요. 그는 이야기를 강요하지 않았고 제 말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영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순희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처음 병원에서 봤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편안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급하게 다가가지 않아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게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길이니까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강요도 화려한 말도 없지만 오히려
그 느릿함 속에서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요. 저도 그래요. 사실, 최근에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조심스러웠거든요. 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우리 나이의 만남이란 쉬운 게 아니니까요. 각자의 상처와 추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천천히 서로 존중하면서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역의 달콤한 말들과는 달리 영진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진은 제 집 앞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직은 조심스러웠기 때문이죠.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영진의 인사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어요. 다음에 봐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진과의 시간이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강요가 없는, 서두름이 없는 그런 편안함이요. 지역의 기억이 문득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아픔 대신 교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도 영진의 이런 작은 진심도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가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다니요. 이제 저는 사탕 발림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란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이번에는 내가 먼저 나를 소중히 여길 거예요. 다음 주 영진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술관 전시회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이제는 그 설렘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어요. 지역에 대한 기억은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저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상처받지 않겠다는 약속 하나를 품고 다시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그 사람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행동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립니다. 작년에는 이 꽃들이 그저 외로움의 배경이었다면 올해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처럼 느껴지네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상처도 기쁨도 그리고 사랑도.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것이겠죠. 다음 날 아침 영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 미술관 전시회 기대하고 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짧지만 정성이 담긴 메시지였어요. 화려한 말은 없었지만 그 한 줄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뭘까요? 62이 되어서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사랑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동들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은 쉽게 흘러가지만 행동은 흔적을 남기니까요. 아직 영진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좋은 친구로 남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제가 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상대방을 위해 나를 잃지 않을 거예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지역으로 인한 상처는 이제 흐릿한 기억이 되었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좋은 사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이 이번 경험의 선물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딸 미연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요?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응, 많이 괜찮아졌어. 사실, 잠시 망설이다가 영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제 함께 산책했던 이야기까지요. 엄마, 그분 괜찮은 것 같아요. 조심스럽고 천천히 다가오는 게 오히려 진심처럼 느껴져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을 거야. 천천히 알아갈 거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미연이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나이 62이라고 해서 사랑과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대로 영진과 미술관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가꾼 들꽃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순이 씨처럼 소박하고 아름다워서요.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화려한 칭찬이 아닌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미술관을 둘러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진은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공유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시회를 마치고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차를 마시며 영진이 말했습니다. 순희 씨,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서두르고 싶진 않아요. 우리 천천히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진심이구나.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좋아요, 영진 씨.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설렘인가 봐요.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오는 진짜 설렘. 집에 도착해서 영진이 준 들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꽃들이 거실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요. 창가에 앉아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역과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아마 영진의 이런 작은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네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다니. 그리고 생각해보니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화려한 말보다는 작은 행동들로 사랑을 표현했던 남편. 그때는 미처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나를 속이게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시는 나 자신을 속이지 않을 거라는 것. 천천히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과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젠 나를 먼저 아껴줄 거야. 벚꽃이 바람에 날려 창문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더 현명하고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지역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진정성,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앞으로의 삶을 더 지혜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의 벚꽃은 계속해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처럼
때로는 흩어지고 때로는 모이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그 꽃잎들처럼 저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